목차는 먼저 서론, 그리고 문헌형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모형, 그다음에 4장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진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진출 성공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실제 인도네시아 현지의 진출을 준비 중인 부산 중소기업의 진출 전략을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연구 배경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ICT 기술의 발달로 해외 현지 바이어의 온라인 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과거의 오프라인의 마케팅보다는 온라인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회 및 현지 판촉 행사, 해외 출장 등의 오프라인 마케팅의 어려움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부산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기존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마케팅 전략에 가장 적절한 별도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이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효과적인 현지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여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어떤 수출 시설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연구 검토입니다. 최광돈 유순덕의 2018년 연구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은 기존의 일반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현재 그 마케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하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은 높은 고객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리고 각 고객의 디테일한 타깃 광고와 맞춤형 홍보가 가능하다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지니 모니터의 2022년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기업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첨단 기술의 습득과 채택 및 활용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참여 전략과 경로에 대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디지털 마케팅의 전략들이 있는데 구글 SEO와 SEM이 있습니다. 구글 SEO는 검색어 최적화라는 마케팅 방법이고 SEM은 구글 광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SNS 포스팅과 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초기에 많은 팔로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B2B 전문 비즈니스 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타겟 마케팅과 타겟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온라인 언론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을 기사화 시켜가지고 해외의 웹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인플루언스 마켓플레이스.com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는 팔로우 최소 10만에서 그리고 많게는 100만 이상의 팔로우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한테 비용을 별도로 지불을 하고 우리 회사에 홍보를 맡기면 100만 명의 팔로우들한테 확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뉴스레터 마케팅인데 이건 전통적인 이메일 마케팅에서 조금 더 진보돼서 정보 제공 형태의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인도네시아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 및 성장률 추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평균 25.3%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평균 연령이 30.2세의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서 디지털 환경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부산의 수출 중소기업 규모별 기업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보시면 2021년 10월 자료인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3,094개 정도 기업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천, 경기도, 서울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숫자가 지금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비춰볼 때 부산의 중소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역량이나 해외 영업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모형입니다. 먼저 내외부 환경 분석과 그리고 자원 증거 관점에 기업 내부 경쟁력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스와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 스와트 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스와트 전략 SOSTWT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일반적인 논문과 차별점인데 이 각각의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의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SOSTWT의 각각의 상황에 맞는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STP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먼저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가장 유망한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선정을 하고 그 목표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포지셔닝에 해당되는 포지셔닝 전략에 맞는 별도의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스와트 전략의 바탕을 둔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과 그리고 STP의 포지셔닝 전략의 바탕을 둔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이 도출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도출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종합 검토를 그리고 나서 종합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도출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그 회사의 그 전략과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어진 마케팅 방법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합 검토를 한 다음에 최적의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도출을 해서 이것들을 포피의 프로모션 전략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포피의 프로모션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많이 알려진 것들 그리고 주위에서 좋다는 것들을 그냥 무작위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뭔가 어떤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실행한다면 기업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례는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지주 성공 사례입니다. 부산에 있는 아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 연구 모형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해봤고 이 분석된 이 채널의 전략 성공 요인은 크게 네 가지인데 먼저 고객의 니즈, 고객의 그 필요성과 비즈니스 동력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이에 기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의 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내용을 사회에 개방하는 독특한 기업 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아미글로벌의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의 성공 요인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글로벌의 진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성공 사례의 바탕과 그리고 앞에 연구 모형을 토대로 해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진출을 준비 중인 한 그 부산의 기업의 진출 전략을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2020년 1월에 설립된 BRCT라는 벤처기업입니다. 주요 산업 분야로는 IoT, ICT, 5G, AI를 주로 하고 직원 수는 6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익수자 해상 전환 발신 장치입니다. 사람이 배에서 실수로 빠졌을 때 야간에는 이 동료들이 파악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반자가 손목시계 형태의 발신 장치를 누르게 되면 이 신호가 선박에 전달되어 알람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1인 배일 경우, 단독배일 경우에는 이 선박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서 육상이 비상국에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경이 이 신호를 감지하고 출동을 해서 도난자를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BRCT의 경쟁력 요소 파악입니다. 자원 준거 관점으로 먼저 BRCT의 경쟁력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치, 희소성, 모방 가능성, 조직에서 봤을 때 이 희소성 먼저 일단 핵심적인 희소성을 본다면 타 경쟁업체는 선박까지만 이 교란 신호를 알리는데 이 BRCT의 제품은 국상에 있는 무선국까지 그 중계기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와트 분석입니다. 스와트 분석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부 외부 환경 분석과 이 자원 준거 관점의 경쟁 요소를 바탕으로 작성한 스와트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스와트 분석을 토대로 스와트 전략을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스와트 전략을 수립된 스와트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의 각각 해당되는 스와트 전략에 부합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SO 전략을 보면 SO 전략 같은 경우는 외부에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자사의 어떤 강점을 공격적으로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수반이 되더라도 마케팅 비용이 수반이 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시회를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구글의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링크드인의 SNS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SP 전략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위기 속에서도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산업지 전문 B2B 플랫폼 이점과 해양통신 관련 전문 잡지 등의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해외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WT 전략 같은 경우는 자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의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안 드는 이메일 뉴스레터 마케팅,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구글 검색어 최적화 같은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STP 분석입니다. STP 분석은 크게 실험 세분화해서 크게 세 개의 시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중소형 어선 시장, 그리고 군수용 시장, 그리고 레저보트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 시장들 각각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유망한 시장은 중소형 어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어선 시장을 타깃 시장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른쪽에 포지셔닝 맵인데 여기 보시면 BRCT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은 비싼 만큼 인지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지도 가격을 그래서 우리의 포지셔닝 전략은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고객한테 심어주는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으로는 SNS 광고와
SNS 광고 중에서도 링크드인 광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글 SEM 광고, 그 다음에 온라인 언론 광고, 유료 광고 위주의 전략들을 실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앞에 스와트 분석과 스와트 분석 후 그 다음에 도출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그리고 SP의 포지셔닝 전략으로 도출된 이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합쳐서 합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저만 중복되는 것은 합치고 해서 가장 최저만을 도출한 마케팅 채널 전략은 SNS 컨텐츠 포스팅 및 광고, 이거는 링크드인입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소비자 위주의 B2C에 조금 초점을 맞춰진 SNS이기 때문에 이 산업재를 다루는 BRCTM은 링크드인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SEO 광고, 구글 SEM 광고, 그리고 현지 온라인 언론 광고, 그리고 산업재 전문 인플루언서로 활용하는 마케팅, 그리고 정보 제공 형태의 이메일 뉴스레터 마케팅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포피의 프로모션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작점으로는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디지털 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포피의 프로모션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한계점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스와트 분석과 같은 정성적 측면의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접근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 종류별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 측정하고, 그리고 각 채널을 활용 후 궁극적으로 기업 성과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